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째 약세인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4거래일의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간 20% 상승으로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 오늘 무려 3.77% 하락을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은 1.08%의 하락을 나타냈는데 다행인 건 전기차 업체 오늘 테슬라가 반대의 상승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1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1.3%라는 집계가 나왔는데 1%대라는 성장률 둔화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동안 속보치 1.6%보다도 무려 0.3%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위험치인 4.5%, 10년물 국채금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PC 물가 지표를 앞두고 이렇게 지표도 좀 뒤숭숭한 모습이고요. 어떠한 분석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로징 라이브부터 시작을 할까요? 김태수 외신위원께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3대 지수가 모두 약세인데요. 어제보다도 하락폭이 더 깊었습니다. 어떠한 우려감이 가장 컸을까요? 네, 장 마감 직전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깊게 만든다는 게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심리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그런 걸 반영하는 건데, 지난밤에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이 채권 매입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쏠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종목별로 세일즈포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19%나 급락을 했고,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1%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를 갖다 꺾어놓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물론 종목들 중에 인공지능 테마주였던 C3AI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9%나 급등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갖다가 바꿀 정도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어떤 그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하락하고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다지 힘을 못 받는 모습을 보였고, 경제 지표들 관련해 가지고 미국 PC 데이터 나왔습니다. 이제 소비자 가격지 수가 나왔는데 이게 1분기에 3.3% 상승을 했죠. 추정치보다 약간 낮은 모습이었는데 1년 동안에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핵심 PC 가격 같은 경우에도 3.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지 이제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게 다시 점차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것들이 보일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첫 번째로 금리 인하 되는 시기가 9월이 아니라 그럼 12월 달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지수를 더 하락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나 급락을 했고, 이런 백화점 주식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방문자 수가 다른 BJ라든가 아니면 월마트라든가 이런 그룹들보다 좀 더 나은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나온 건 보면은 매출이 지금 지난해 526억 달러에서 9% 증가했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3.78달러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살짝 수익 실험 물량 나오면서 1%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렇게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크게 충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평가가 되는 모습이었고,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6% 증가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14%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감 후에 한 13%나 하락했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고 이제 실적 시즌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크게 시장 흔들 만한 실적은 아직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경제 지표들이 지금 다음 주에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 4월 PC 데이터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PMI 데이터들 구매 관리자 지수하고 노동시장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또 조금 기대치에 안 맞으면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지난밤에 미국 경제 얘기가 뜨겁게 시장을 달궜는데 이 부분을 좀 조명을 해보면은 시장이 어쨌든 미국 경제는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1.3%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4월달 추정치가 1.6%였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난해 4분기보다는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지금 느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고 계속해서 3%대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은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라든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쪽에서는 3%대 성장을 계속해서 지금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좀 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데이터 나온 것 중에 같이 나온 게 뭐냐면은 미국의 기업 이익에 대해서 좀 나왔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7% 감소했는데 이게 1년 만에 감소하는 데이터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1년 만에 감소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뭐 6%대 성장을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M7 혹은 F4로 불리는 이 대형주들 빼버리면은 마이너스로 완전히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굉장히 미묘하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하락하는 것도 괜찮다,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갭 상승하면서 일봉을 여러 개를 갭 상승을 만들면서 분출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다우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6월 달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 시장에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급이 바뀌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쪽에서 자금이 빠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수익이 이렇게 또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좀 쉬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막 겁먹고 빠져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추세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그래도 절반까지 축소시키면서 이번 시장을 좀 넘기면서 3분기에 정말 회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경제 지표와 그리고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 모두 다 양호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1분기 GDP 1.3% 성장률. 자, 지난 4분기보다도 거의 반 더 못 나온 수치인데 속보치보다도 낮은 수준의 조금 충격이었고요. 엔비디아 좀 쉬어갈 때가 됐을까요? 오늘 3.70%의 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마침 실적 발표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렇게 양호하지는 못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세일즈포스 지금 가이던스 하향에 바로 정규정에서 주가 급락도 나타났고 델도 실적의 분위기가 좋지 못함으로써 10%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AI의 조금 성장세, 조금 신호탄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소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분석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이나 통신 서비스 쪽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금융, 유틸리티 쪽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 쪽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 보였고요. 시장에서 이제 소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다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경제는 소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서 중간 소득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벌링턴이나 풋나커가 17%, 14% 각각 급등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벌링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게 1달러 42센트의 EPS 발표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풋나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장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예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당 순이익이 22센트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센트 정도 높은 수준이 나왔고요. 지금 연준 자료를 보면은 미국 가계에서 한 80% 정도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나 가용 현금 같은 경우에 2019년도보다도 못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위층에 있는 중위층권에 있는 이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수 효과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의 낙수가 반도체와 에너지로 확산이 되면서 이걸 제대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되고, 이런 산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즉 반도체 산업에서 제대로 매출이나 수익을 더 지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산업의 확장이 소득과 소비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소비주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주나 내수주들을 갖다가 실적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전체적인 낙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일시적인 상황을 거쳐서 3분기에 급등할 수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지금 GDP 데이터에서는 그걸 염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우리가 굳이 여기에 같이 싸울 필요 없이 살짝 물러서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베스트바이가 지금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이제 코리베리 CEO가 나와가지고 3분기 동안 순차적으로 더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코파일럿이 탑재되어 있는 PC 시장 아니면은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보면서 이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CRM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웹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떨어졌을 때 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하면서 그 대신에 목표가는 $10 정도만 낮추는 $315 정도 제시했는데, 지금보다도 45% 이상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에서 일시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실적 부진, 이런 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웹부시는 좀 새롭게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업종별 종목별 흐름 살펴봤고요. 자, 오늘 국제유가 2% 가까이 급락한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